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3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들이 모두 끝이 나가네요. 오늘은 FOMC 회의까지 잔치들이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메타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까지 소문난 잔치들이 끝나가는 중. 네, 소문난 잔치 여기에 이제 항상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막상 잔치가 끝나면 모든 것들이 좀 토해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최근 며칠간 미국 증시가 좀 찌글찌글합니다. 옆으로 계속 횡보하며 먹고 터지고를 반복하는데, 오늘은 이제 파웰이 나는 금리 내릴 생각이 당분간은 없다,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또 목리를 부리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악재로 좀 작용했다. 하지만 막판에 살짝 들어 올리긴 했지만 여전히 생각보다는 약한 모습. 뭔가 힌트를 한마디 줄 것 같았는데 그 힌트도 차단하는 상당히 매파적 발언이었다. 하지만 9월에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렇게 될 것 같은. 오늘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를 보니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요. ADP 민간 고용도 강하죠. 그렇죠? 네, 경제 성장률도 3%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 미국 경제 성장률이 3%까지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7, 8%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죠. 상당히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을 갈구할 것이다. 네, 이제 소문난 잔치들이 모두 끝이 났다. 관세도 이제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인도가 있었는데 인도는 25% 때리겠다 그랬고, 이제 세 나라만 남아있는데 대만은 좀 작은 나라이고, 이런 잔챙이들하고 미국, 멕시코와 캐나다가 남아있는 한국, 이들이 끝나면 새로운 시장은 관세 이후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갈구할 것이다. 이 모멘텀이 시장에 매력적이지 않는다면 시장을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이러한 새로운 모멘텀이 시장을 매력적이라 그러면 가을까지 시장을 끌고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놓인 게 8월이다. 8월은 과거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과거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상당히 뉴트럴, 중립적으로 봐라. 전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 지금 먹는 것보다는 먹은 거 지키고 현금을 살짝 마련해서 하락에 좀 대비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네. 오늘은 반도체가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 경제 성장률이 3%까지 가고 지금 AI가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는 모습, 또 경제가 좋을 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잘 팔리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들이 좋았는데, 한국도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제 최종본이 나타나는데 총 4.6조 중에서 뭐가 얼마 나오고 충당금은 어떻게 쌓고 다음 분기는 어떻게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틀림없이 이제 테슬라와의 관계를 물어볼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될 것 같다. 22조 원 정도의 테슬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시장은 오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 따라서 반도체에 투자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죠. 네, 지금은 반도체 삼성전자 한 50% 사고 기타 소부장에서 전공정 하나, 소재 하나, 후공정 하나 이렇게 사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 시장을 집중하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문난 잔치가 끝나가는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38, 나스닥은 플러스 0.15, S&P 500은 플러스 0.12. 막판에 좀 돌리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네, 투수와 주식은 끝이 좋아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트럼프 구리 수입품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를 했다. 갑자기 구리 가격이 10몇 %씩 빠지는데 온재료하고 스크랩을 제외했다. 소액 수입품 관세 면제 종료 8월 29일부터 적용하겠다. 800달러인가 그런데 수입품 관세 면제도 종료하겠다. 7월 미국 ADP 민간 고객이 10만 4천 명, 시장 전망치를 상했다. 약간 10만 한 2천 명 정도 예상했는데 10만 4천 명이 나오면서 살짝 시장을 예상하면서 주식시장이 마지막에 반등을 이끌어내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 있다. 메타 분기 매출 EPS 예상 상해, 시간에서 10%대 급등을 하는 모습. 네, 메타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나타내며 시간에서 1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월 FOMC 기준금리 4.2에서 4.5 5연속 동결. 파월 9월 결정내가 없다. 관세 인플레 영향 지켜봐야 된다.
미국 2분기 GDP 3%로 속보치가 나오는 거죠. 수입이 급감한 영향으로 GDP 성장률이 3%.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죠. 한미 오늘 무역협상谈판, 트럼프 관세 인하 제안 들어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겠다. 관세 인하 제안. 뭐 어떻게 해서 관세를 인하시켜줬으면 좋겠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가 우리에게 뭘 해줄 거냐. 2천억 이야기가 나오는데 2천억을 부족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2,500억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한번 볼까요? 어제 외국인들은 5,783억을 코스피에서 샀습니다. 대신 개인은 9,844억. 계속 지금 국내 개인 투자가들은 코스피에서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죠. 반대적인 모습. 코스닥에서 어제 462억을 샀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타 법인까지 모두 매도하는 모습. 상당히 반대적인 움직임. 우리나라는 좀 살짝 이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외국인들은 아주 강하게 사는데 그 이유가 어제 참 궁금했어요. 저는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될 것 같고 한국이 상당히 일본과 다르게 생산적인 관세 협상 타결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높아질 것 같다. 한국이 관세 협상 타결을 하면 그나마 선방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긍정적 관측들이 외국인들의 자금을 좀 끌고 오는 게 아닌가. 여기에 일본 어리버리하니 타결을 했죠. 중국은 또 늦춰주고 불확실성이 또 증대되고 이런 면에서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 한국이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다. 이게 이제 돈을 끌고 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3,913억을 샀습니다. 현선물을 동시에 산다는 것은 시장을 굉장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증시 다금 동향도 봅시다. 다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네요. 67조까지 늘어납니다. 신용잔고는 21조에서 멈춰 있다. 22조까지 올라오면 줄여라. 위험하다. 여러 번 이야기해드렸죠. 오늘 달러 지수 한번 봅시다. 플러스 0.99 상승해서 99.622.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미국이 달러 강세, WTI 상승, 금리도 어제 하락했다고 오늘 또 강하게 돌아서는데 달러와 달러 지수와 채권 금리 이런 것들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 달러 강세가 가장 눈에 띄는 모습. 일단 금리도 안 내리고 미국 경제 튼튼하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갈 필요는 없죠. 이러다가 100을 찍을 것 같은 그런 리스크도 있습니다. 늘 말하자면 달러가 강세일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꾸준히 돈을 집어넣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마크인데 잘 추적을 해야죠. 아직까지는 돈이 계속 들어오는데 언제 외국인이 돈을 매도로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원화가 지금 약세로 지속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계속 너버스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는 1394원까지 다시 약세의 모습. 일본 엔화도 149.41엔. 일본은 뭔가 지금 협상 잘 못하고 정치 불안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오늘 BOJ가 회의가 있죠. 과연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금리를 올리면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엔캐리 트레이드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데 일단은 동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WTI는 또 올랐습니다. 1.83%, 70.48달러. 어제 베센트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좀 했는데 너무 생산도 좀 너무 많은 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경기가 좋은 쪽에 WTI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GDP가 3%까지 나오면서 WTI가 상승을 한 게 아닌가. 앞으로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금 가격은 빠졌습니다. 1.75% 하락 3,322달러. 오늘 앞에서 트럼프가 구리 수입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 명령을 내렸죠. 19.52% 빠지면서 구리 선물이 크게 하락하는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구리 가격 하락이다.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구리 관련주들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산 같은 종목들,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는 올랐습니다. 2년짜리 3.941, 6bp나 상승을 했네요. 뭐 9월까지도 크게 내릴 생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금리는 오르겠죠. 10년 금리는 4.367, 3.2bp 상승. 네, 단기 금리가 크게 많이 오르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테슬라는 마이너스 0.67, 319달러. 엔비디아가 2.15% 상승 179달러. 팔란티어도 1.57 상승 158달러. 애플 마이너스 2.9, 209달러, 1.06. 브로드컴 좋네요. 드디어 300달러를 넘었네요. 네, 브로드컴 300달러 넘으면 한 30% 정도는 팔아줘라. 네, 3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해라.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제일 추천 잘하는 게 브로드컴 팔란티어였던 것 같아요. 네, 팔란티어 브로드컴 좋습니다. 네, 일라일리는 마이너스 0.37, 760달러. 어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크게 하락했는데 오늘도 7%는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50.04달러까지 크게 하락하는, 이틀째 하락하는 노보노디스크, 이런 모습을,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이크론 2.5% 상승했네요. 114달러, 빨리 130달러까지 상승해야 될 것 같아요. TSMC 0.65% 상승 242.9달러. 비트코인도 좀 요즘은 슬로우 좀 해지네요. 117만 7,062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는 3.18% 상승. 네, 원전주가 상승을 했네요. 네, 코어위버는 마이너스 5.38, 102.89. 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저는 굉장히 이 종목 좋게 봤는데 크게 하락을 했는데 100달러 이하에서는 또 사주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노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100달러 이하에서는 매수 영역일 것 같다. 네, 오늘 메타가 좋았습니다. 시간 외에서 9.57% 상승하는 761달러. 네, 아주 좋은 모습, 실적, EPS 이런 것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서클도 4.94달러, 190달러 계속 하락하다가 오늘 살짝 반등해서 올라오는 모습, 서클. 전체적으로 미국은 반도체 쪽은 좋고 나머지는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 PBR, 즉 밸류에이션의 추가 상승은 가능한가? 네, 이 부분을 한번 PBR을 가지고 한번 펄은 지금 이제 11배 정도 온 것 같은데 PBR은 어떨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PBR 저점은 장기간 하락 추세였다. 국내 증시의 PBR 저점은 장기간 하락 추세였죠. 2010년 이후 1.1배에서 팬데믹 이후에는 0.8배 수준까지 하락했죠. PBR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낮은 ROE와 높은 COE 할인율 때문이다. 낮은 ROE는 기업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자산의 효율성 둔화가 중요한 원인이었다. 네.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지난해 밸류 프로그램부터 이어지는 기업들의 주주 환원 확대 기조가 자산 효율성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PBR을 올릴 수 있는 ROE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COE는 할인율인데 분모에 있는 할인율은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시킬 방법 중에 하나가 이 COE를 하락시키면 된다. 하락률을. 네. COE를 구성하는 리스크 프리미엄 4.8% 중에 거버넌스 리스크가 0.3%를 차지한다. 즉 정부 거버넌스 리스크,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죠.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0.3% 축소로 할인율이 좀 낮아진다면 우리 PBR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단기적으로 코스피 PBR은 거버넌스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다는 수준이다. 그게 지금 1.09배까지 PBR을 올린 거죠. 과거 코스피의 PBR ROE 분포를 봐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영역에 들어온 것 같다. 1.0배, 1.1배 정도면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 그러나 최근 거버넌스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고 이 PBR 중에서 거버넌스 리스크 0.3% 정도가 상당히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하고, 이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낮아진다면 1.2배까지 PBR 리레이팅, 지금 1.09배니까 1.2배면은 3,313이 우리가 지금 연중 역사상 최고점인데 이것 정도는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제고와 자산 효율성이 지속된다. 이건 분자 쪽을 올리는 거고, 코스피 적정 PBR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적정 PBR이라는 것은 분자는 ROE-G, G는 이제 성장률이죠. 분자는 ROE-G, 분모는 COE-G. 이 COE가 자기자본 비용이죠. 자기자본 비용. 이게 살짝 빠지면은 당연히 PBR이 올라가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되는데 지금은 7.77% COE 이 자기자본 비용을 7.77%를 잡았고 성장률을 2% 받고 ROE를 7.49, 2% 그래서 0.96에서 이게 7.74가 자기자본 비율이 0.3% 낮아지면 7.47까지 낮아지죠. 그러면 PBR이 1.04까지 올라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더 낮아진다면 1.13, 0.3씩 더 낮아진다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1.13까지 PBR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하면 3,300에서 3,500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숫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거버넌스 리스크, 즉 정부의 리스크가 하락이 된다면 COE 자기자본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보통 우리 자기자본 비율은 우리 주로 이제 CAPM, CAPM 자산 가격 결정 모델을 해서 많이 구하는 거죠. 네, 이게 이가 주로 말하는 자기자본 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네, 자기자본 비용 COE는 코스트 오브 에쿼리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대 수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주들이 특정 기업 주식에 투자할 때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이걸 주로 자본자산 가격 모델 CAPM으로 많이 계산을 하죠. 지금 7.7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사야 되느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한 우리 주제죠. 어제 이제 주가 상승을 보면 오전에는 언디바이스 AI, 마음의 AI, 대덕정자, 삼성전기, AD 테크놀로지. 제가 대덕정자는 분석해서 올려놨죠. 네, 삼성전기도 분석해서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반도체 파운드리 디자인 회사 AD 테크놀로지 이게 사실 TSMC와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하고도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리튬, 하이드로 리튬 프로스, 율리에너티크,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 시스템 반도체, IA, 하나마이크론, 코아시아, LB 세미콘 전부 다 후공정 업체들이 많이 오르죠. 네, HBM, ST, 제너섬, 유니테스트, 워투 이런 종목들이 또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중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카페에서 이야기했던 워트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소부장 중에서 우리 소재는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정도, SNS텍, DUV용 블랭크마스터, 코미코, 미국의 테일러팹의 증설의 가장 수혜주다 코미코, 솔브레인, 동진세미켄, SNS텍. 다음에 이제 전공정에서는 HPSP, 파크 시스템즈, 오닉 IPS, 후공정에는 두산 테스나, 네페스 아크, 인프라는 GST, FST, 유니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HPSP, 오닉 IPS, 파크 시스템,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 어제도 계속 사서 가지고 가자라고 추천을 한 거죠. 자, 그럼 어제 이제 장 막판에는 뭐가 올랐냐? MLCC들이 올랐어요. 삼성전기, 사마 콘덴서, 아모텍, 코스모 신소재, 언디바이스 AI는 앞에서 이야기했고 오전장, 오후장 모두 상승 테마 중에 하나 있다. 리튬. 또 어제 오후장에 시멘트가 올라가네요. 아세아 시멘트, 한일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 왜 오른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얘들은 저평가, 과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증가 뭐 이런 건데 뭔가 또 가격을 올리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시멘트는 버려야죠. 리튬도 버리십시오. 네, 이 정말 하이드로 리튬 포스 작정 종목들 이런 종목 사시면 큰일 납니다. 네, 반대입니다. 네. 대덕전자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약간 회사가 가장적으로 IR을 많이 하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다. 삼성전기와 엮여서 FPCB, FPGA 기판 수요 전망. 그렇죠? 네. 이스페타시스랑 함께 가는 모습이 있다. MLCC는 뭐 삼성전기인데 삼성전지 지구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지만은 단타로 한번 쳐볼만 하다. 이 정도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반도체, 오늘도 올라갈 것 같아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비만 치료제는 하락을 했죠. 오늘도 노브로디스크의 급락으로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하루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오더라. 그래서 펩트론, 인벤티지랩, 뭐 D&D 파마텍 뭐 이런 종목인데 펩트론, D&D 파마텍,
그 다음에 상관없는 ADC에 ABL 바이오, 니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5인방들은 꾸준히 가져가자. 대꾸받았고 이건 단기 흔들림에 눈 돌아가면 안 된다.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지금이 오히려 빠질 때 살 때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분할로 계속 사야 되고 만약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견뎌야죠. 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오늘 미 증시의 핵심은 금리 인하보단 다음 회의 때 인하 가능성에 대한 단초가 있냐 없냐 했는데 경기가 여전히 좋은 상태에서 단초 언급마저 차단해버리는 파웰의 목리가 나타났다. 그러나 9월은 금리 인하 결정 가능성이 항상 높다. 그 기대감이 결국 미국 증시를 떠받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내리면은 문제가 있죠. 막상 경기가 나빠 수치를 확인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하 기대감, 선제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거죠. 9월까지는 살아있다. 네. 오늘 미국 증시 핵심은 반도체 기업들이다. 네.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이 상승하며 경기 호황 수혜주로 떠오르며 주가가 상승했다. 소문난 잔치들이 하나둘씩 시장에서 사라지면 뭔가 새로운 또 주가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상승 모멘텀이 과연 뭐일까?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게 좀 유리하게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거 1번. 이 정부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양도세 이걸 다시 50억으로 올릴 가능성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제 이제 어떤 블룸버그 아닌 유튜브를 봤더니 진성준 우리 그 민주당 정책의장이 너 주식이나 한번 해봤느냐 이렇게 비난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민주당 사람들은 주식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정말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관세는 이제 4나라만 남아있다. 캐나다, 한국, 멕시코, 인도인데 오늘 인도는 20% 두들겨 맞았죠. 저는 오늘 밤 극적 타결이 전망된다. 네, 미국 출연기금 규모가 2,500억 정도만 500만 더 양보하면 될 것 같다. 500억 수준. 일단 해놓고 나중에 뭐 정권 바뀌면은 뭐 무야무야 되는 거죠. 문제는 관세를 15%보다 좀 낮은 14% 정도만 두들겨 맞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FTA 협상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런데 똑같이 일본이랑 때린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반도체가 선두권으로 나설 전망.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제 IR 하죠. 기타 다른 섹터들의 빠른 순환매도 전망되나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반도체, 2차전지, 조선 이 정도만 선별지수. 조선은 이제 관세 협상에서 조선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이것들이 이제 한 번 더 상승하지 않을까. 반도체는 하반기에 좀 꾸준히 가고 조선이나 방산은 한 번 여기서 튀어 올라오면은 좀 이익 실현을 하자. 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바이오는 어제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반응할 것 같아요. 네, 바이오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들고 가자.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어떻게 보느냐. 자동차가 지금 오르지 않는 유일한 섹터인데 저는 여전히 불확실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 네, 이렇게 보죠. 네, 반도체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삼성전자 50%, 전공정 하나, 소재 하나, 후공정 하나 이 정도 사서 가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네,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은 더 먹기보단 지키고 약간의 현금을 마련한 시기다. 여러 번 강조를 하죠. 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밤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발표 났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발표 났고, 네, 금요일은 내일은 애플, 미국 상호관세 실효 발효 예정, 한국 8월 수출입 동향, 미국 7월 고용보고서, 미국 ISM 제조 PMI 지수 이런 종목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토요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월요일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발표했는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체크를 못 해봤어요. 네, 메타만 봤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 나침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해보며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하자 이렇게 심플하게 선언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씨 무덥지만 건강 잃지 마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고 내일 새벽에 즐거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